황혼 추억극장입니다. 이번 화는 1953년 명작 영화 로마의 휴일을 재구성한 오디오북입니다. 빽빽한 일정에 지친 유럽의 한 공주가 로마에서 단 하루 평범한 여자로 살아보려 합니다. 우연히 그녀를 만난 미국인 기자는 특종을 노리고 접근하지만 함께한 짧은 시간은 둘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사랑, 그리고 결국 돌아가야만 하는 현실. 그 아름답고 애틋한 하루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화면을 어둡게 하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1장. 새장 속의 새. 1953년 여름, 로마의 밤이었습니다. 대사관 연회장에는 수정 샹들리에가 과하게 밝은 불빛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천장에서 늘어진 수백 개의 크리스탈 조각이 무지개처럼 빛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너무 반들반들해서 거울처럼 비추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의 구두 소리와 말소리가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수많은 냄새가 따뜻한 공기 속에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장미향, 제스민향, 머스크향이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코끝에 묵직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샴페인 향과 시가 연기까지 뒤엉켜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건배를 하며 잔 부딪히는 소리가 딩 울렸습니다. 벽면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이 금박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성모와 아기 예수, 천사들의 행렬, 그리스 신화의 장면들.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근엄하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치 이 연회장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현악 사중주단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선율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어요. 우아하고 완벽한 밤이었지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앤 공주는 긴 줄을 이룬 손님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20살의 젊은 공주. 유럽의 한 왕국의 유일한 계승자였어요. 그녀의 드레스는 아이보리색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졌고 어깨에는 가무니 문장이 새겨진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왕가의 관에 박힌 티아라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지 관의 무게만이 아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모든 것의 무게였습니다. 그녀는 실크 장갑을 낀 손을 내밀었어요. 입꼬리를 올리고 고개를 정해진 각도로 숙였습니다. 15도. 왕실 예법에서 배운 각도였습니다. 손끝만 내밀어 악수를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대사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앤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또 악수를 나누었어요. 즐거운 밤입니다. 같은 미소, 같은 인사. 악수를 하는 동안 옆 테이블에 놓인 원고 종이가 살짝 흐트러졌습니다. 앤은 원고 종이를 손끝으로 눌러 반듯하게 맞추었습니다. 다음 손님에게 해야 할 인사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외워야 할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어요. 입술을 살짝 올리고 눈을 부드럽게 휘고 고개를 우아하게 끄덕이는 미소. 수백 번을 연습해서 몸에 익힌 미소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사진 촬영장에서, 수십 번의 연회에서.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쉼없이 이어지는 일정의 피로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볼 근육이 뻣뻣했어요. 웃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파리에서 런던으로, 런던에서 암스테르담으로, 그리고 로마까지. 유럽 친선 순방이라는 이름으로 대륙을 가로지르는 여정이었어요. 겨우 열흘 동안 5개의 도시를 돌았습니다. 매일 다른 도시, 다른 연회, 다른 손님들. 수백 번의 악수, 수십 번의 건배사, 매일 밤이 다른 침실. 나라마다 침대 시트의 냄새가 달랐어요.
파리에서는 라벤더 향, 런던에서는 세탁 비누 향, 암스테르담에서는 튤립 향. 하지만 앤 공주는 어디서도 편안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앤의 발끝은 저려왔고 허리는 뻣뻣해졌습니다. 하이힐 안에서 발가락을 조금씩 움직여 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굽이 너무 높았습니다. 종아리가 당기고 발바닥이 화끈거렸어요. 드레스의 코르셋이 갈비뼈를 죄어왔습니다. 숨을 깊이 쉴 수가 없었어요. 얕은 호흡만 반복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탈리아 백작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은회색 드레스를 입은 중년의 귀부인이었어요.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백작 부인이 공손하게 물었어요. 공주께서는 로마가 마음에 드시나요? 앤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언제나 오고 싶었어요. 그 말은 반쯤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앤이 본 로마는 기껏해야 대사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야경뿐이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대사관까지 오는 동안 차창 너머로 본 풍경.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짜 로마는 저 창밖 어딘가에 있었어요. 스쿠터를 타고 웃으며 지나가는 청년들, 노천 카페에서 와인을 마시는 연인들, 분수대 앞에서 기타를 치는 젊은이들. 앤은 그 모든 것을 상상 속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만질 수 없는 세계였어요. 그림처럼 아름답지만 왕족이 결코 다가갈 수 없는 평범한 세상. 다른 손님이 또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대사였어요.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 공사. 또 악수. 그 다음은 영국 상원의원. 또 악수. 끝없이 이어지는 손들. 앤의 장갑 낀 손바닥이 뜨거워졌습니다. 장갑 안쪽이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하지만 미소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우아하게 끄덕여야 했어요. 연회장 구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젊은 외교관들이 모여 농담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자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앤은 그 웃음이 부러웠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저렇게 웃어봤을까? 생각해보려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연회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샹들리에의 불빛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시녀가 다가와 앤의 팔을 잡았습니다. 공주님, 이제 처소로 가셔야 해요. 앤은 고개를 끄덕이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어요. 붉은 카펫이 발밑에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양쪽 벽에 걸린 초상화들이 앤을 내려다보았어요. 선대 왕들과 왕비들, 공주들과 왕자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위엄있고 차분한 하지만 어딘가 굳어있는 표정. 생생하게 살아있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앤은 문득 자신도 저 초상화들처럼 되어가는 건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앤 공주는 침실에 돌아왔습니다. 시녀들이 드레스 끈을 풀어주었지만 어깨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등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헤어 제품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화장을 고칠 때 뿌린 것이었어요. 이번 여정에서 앤을 수행하는 백작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공주님,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테이블 위에 내일의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그녀는 또박또박 일정표를 읽기 시작했어요. 오전 9시 기자회견, 10시 반 미술관 방문, 정오 오찬, 오후 2시 고아원 방문, 4시 귀부인들과 차 모임, 저녁 5시 오페라 관람. 백작 부인의 목소리가 단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만찬 준비, 미술관에서 입을 드레스 선택, 기자회견에서 할 인사말 연습. 앤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일정표는 빽빽했습니다. 숨 쉴 틈이 없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에게 세상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 별들은 어디로든 갈 수 있겠지. 누가 붙잡지도 누가 일정을 정해주지도 않을 테니까. 자유롭겠지. 앤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만. 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담겼습니다. 백작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왕가 만찬이. 앤 공주가 테이블에 놓인 일정표를 손바닥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종이가 펄럭이며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당황한 시녀가 무릎을 꿇고 종이를 주었습니다. 공주님 괜찮으세요? 백작 부인이 일정표를 든 채 앤을 올려다보았어요. 앤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언제나 내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앤은 방을 몇 걸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맨발이 카펫을 밟는 감촉이 둔했습니다. 발바닥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공주님, 원래 그렇습니다. 백작 부인이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에요. 인형이 아니라고요. 왜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하소연하는 앤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억눌러왔던 것들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공주를 바라보던 백작 부인이 급히 방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앤은 침대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로마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저 별들은 자유로울까? 앤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높이 떠 있으면 아무도 붙잡지 못하겠지. 방문이 열리고 백작 부인과 백발의 의사가 들어왔어요. 왕실 주치의였습니다. 의사는 앤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어요. 숨을 깊이 쉴 수가 없어요. 앤이 말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공기가 폐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따뜻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로와 긴장이 겹쳤군요. 히스테리 증세입니다. 잠깐 가라앉히시죠. 진정제를 놓아드리겠습니다. 뒤에 서 있던 백작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공주님은 반드시 주무셔야 합니다. 앤은 반항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팔을 소독하고 주사를 놓았습니다. 차가운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어요. 액체가 혈관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났습니다. 곧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주사기를 빼며 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잠시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공주님.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 한마디가 앤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의사가 나갔습니다. 백작 부인과 시녀들도 물러갔어요. 침실에 앤 혼자 남았습니다. 진정제가 몸을 나른하게 만들었지만 정신은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스쿠터 엔진 소리,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기타 선율, 사람들의 웃음소리. 로마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앤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진정제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화려한 드레스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비단과 레이스, 진주와 보석, 분홍색, 하늘색, 연두색. 하나같이 아름다웠지만 하나같이 무겁고 답답한 것들이었어요. 이 드레스들을 입을 때마다 앤은 자유를 벗어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앤은 그 사이를 헤쳤습니다. 손끝이 옷감을 스쳤어요.
비단의 차가운 감촉, 레이스의 까끌까끌한 촉감. 맨 안쪽에 수수한 흰색 반팔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롱 플레어 스커트가 있었어요.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습니다. 평민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시녀가 실수로 넣어둔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앤 자신이 몰래 산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앤은 그 옷을 꺼내들었어요. 가볍고 부드러웠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추를 끼우다 손이 미끄러져 다시 끼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왕관 없는 평범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공주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거리 어디에나 있을 법한 20살 아가씨. 앤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오늘만. 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정원의 잔디밭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멀리서 경비원의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은 정문 쪽에 몰려 있었어요. 뒤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거리에 불빛이 보였어요. 가로등이 줄지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기까지 가면 자유야. 앤은 결심했습니다. 딱 오늘 밤만.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평범한 밤을 보내고 싶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돌아올 거야. 아무도 모르게. 창문을 열고 창틀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몸을 옮겼습니다. 치마자락이 창틀에 걸렸습니다. 앤은 손으로 급히 잡아 빼냈습니다. 창틀을 넘었습니다. 정원의 잔디가 발밑에 닿았어요. 무릎이 한번 꺾였지만 바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싱그러운 풀냄새가 났습니다. 궁전 안에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였어요. 앤은 담장 옆 그늘을 따라 바삐 움직였습니다. 나무 그림자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담장 옆에 우유 배달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앤은 트럭 짐칸에 몸을 숨겼습니다. 빈 우유병들 사이에 웅크렸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가 올까? 누가 발견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앤은 우유병 사이에서 바깥을 살폈습니다. 대사관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트럭이 무사히 대사관 정문을 지났습니다. 앤을 태운 트럭이 로마 거리를 달렸습니다. 앤은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마셨어요.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흩어놓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갔어요. 앤의 입가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회장에서 수백 번 지은 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따뜻하고 자유로운 미소였어요. 새장 속 새가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친 순간이었습니다. 2장. 거리 위의 공주. 트럭은 어느 광장 근처에서 멈추었습니다. 앤은 조심스럽게 짐칸에서 내렸어요. 로마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노천 카페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어딘가에서 기타 소리가 들렸어요.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노인이 길모퉁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느린 왈츠 선율이 밤 공기를 타고 퍼졌어요. 젊은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앤에게는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눈길이 가는 대로 그냥 걸었어요.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수행원 없이 혼자 거리를 걷는 것. 아무도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는 것. 그 평범함이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한 남자가 앤 옆을 지나가며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탈리아 남자들이 아름다운 여자에게 하는 흔한 인사였습니다. 애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도 감히 공주에게 휘파람을 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나는 평범한 여자야. 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분수대 앞을 지났어요. 바로크 양식의 조각상들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물이 높이 솟아올랐다가 쏟아져 내렸어요. 물보라가 공중에서 흩어지며 가로등 불빛에 반짝거렸습니다. 마치 작은 보석들이 춤추는 것 같았어요. 앤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지금까지 본 어떤 연애보다, 어떤 무도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진짜 로마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제가 서서히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느려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기운이 빠지고 나른해졌습니다. 거리에서 스쿠터가 지나가며 배기가스 냄새가 났어요. 울퉁불퉁한 돌바닥이 발밑에서 느껴졌어요. 앤은 벽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으로 거친 벽면을 눌렀어요. 몸을 지탱하면서 걸었습니다. 스페인 계단 근처까지 왔어요. 거기에 낮은 담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앤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담 옆에 벤치에 기대 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잠깐만 쉬자. 눈을 감으면 안 돼. 하지만 눈꺼풀이 점점 내려왔습니다. 결국 앤은 벤치에서 몸을 기대고 잠들었어요. 은은한 별빛의 밤하늘 아래 로마의 거리 한복판에서 한편 조불에 들리는 그 시간 포커 게임에서 완패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없는 돈도 다 날렸습니다. 조는 33살의 미국인 기자였어요. 로마에 있는 미국 신문사 지국에서 일했습니다. 5년 전 뉴욕에서 이곳 로마로 왔어요. 큰 꿈을 품고 대서양을 건넜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급은 적었고 늘 빚에 시달렸습니다. 로마의 물가는 비쌌어요. 아파트 월세의 생활비, 월급은 항상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오늘도 밀린 방세를 갚아보려고 포커판에 앉았지만 운이 없었어요. 카드가 안 들어왔습니다. 블러핑을 해도 상대가 콜을 했어요. 결국 주머니에 남은 건 잔돈 몇 푼과 담배 몇 개비뿐이었습니다. 집세는 또 밀리겠군. 조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조는 허름한 술집의 포커판에서 일어섰습니다. 셔츠 단추가 어긋나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턱에는 하루치 수염이 거칠게 돋아 있었어요. 눈 밑에는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어요. 조는 담배를 물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어요. 담배 연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집까지 택시를 탈 돈도 아껴야 했습니다. 밤이 늦어도 로마의 거리는 아름다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조약돌길을 비추었고 주변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조의 머릿속은 온통 돈 걱정뿐이었어요.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하지? 헤네시한테 선불 좀 받을 수 있을까? 조는 스페인 계단 근처를 걸어갔습니다. 밤새 이슬이 내려 젖은 돌 냄새가 났어요. 새벽 배달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때 조의 시선에 길 옆 벤치에 누워있는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조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여자였습니다. 흰 반팔 블라우스에 베이지 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조는 잠시 생각했어요. 술에 취한 건가? 아니면 뭔가 사고가 있었나?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늦은 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어요. 걱정이 된 조는 잠든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어요. 이봐요, 괜찮아요? 여자의 팔이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눈을 반쯤 떴습니다. 조를 바라보는 초점이 흐릿했어요. 비몽사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집, 콜로세움. 말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조는 코를 킁킁거려 보았어요.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취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여자를 이대로 거리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의 밤은 아름답지만 위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가씨, 집이 어디예요? 집에 가야죠. 조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제대로 된 주소가 아니었어요. 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서에 데려가야 하나. 하지만 귀찮았어요. 이 밤에 경찰까지 만나기는 정말 싫었습니다. 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아침까지만 재우고 내보내자. 다행히 조의 아파트는 여기서 멀지 않았습니다. 조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여자를 부축해 태웠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로마의 돌바닥 위를 지날 때마다 진동이 느껴졌어요. 택시 안에서 여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조는 여자의 어깨가 문에 부딪히지 않게 팔로 받쳤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자꾸 창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조는 손바닥으로 살짝 고정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등에 닿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고급 옷에 좋은 향기가 났어요. 평범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왜 새벽에 거리에서 잠들어 있었을까? 이상했지만 조는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참아요. 조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택시가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조의 아파트였어요. 5층 옥탑방.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회벽이 벗겨져 있었고 입구의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어요. 조는 여자의 팔을 어깨에 걸고 계단을 올랐어요. 한층 한층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계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2층에서 누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지만 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해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조의 아파트는 좁고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어제 마시다 만 커피가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커튼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벽에는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가 쓴 기사들이었어요. 그의 자랑이자 증거였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 안 한 컵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 빈 와인 병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창문으로 로마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멀리 성당의 첨탑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가난한 기자의 방이었지만 창문 밖 풍경만큼은 어느 호텔 못지 않았습니다. 조는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조는 여자를 소파에 눕히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어요. 약기운에 취한 그녀의 손끝이 조의 셔츠 단추를 더듬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허공을 헤매는 손가락들. 나 혼자서는 처음이에요. 여자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만 중얼거렸습니다. 조는 순간 얼어붙었다가 급히 여자의 손을 잡아내렸어요. 이제 말 그만하고 자요. 조가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어요. 조는 담요를 꺼내 여자의 어깨까지 덮었습니다. 물컵을 채워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컵이 흔들리지 않게 손가락으로 한 번 더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곧 잠들었습니다. 조는 문을 잠그고 불을 낮추었습니다. 소파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왜 새벽에 혼자 쓰러져 있었을까?
궁금했지만 피곤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조가 눈을 떴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조는 시계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런 젠장. 조가 중얼거렸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넥타이를 잡아당기다 매듭이 삐뚤어져서 손이 2번 갔습니다. 셔츠 단추를 잘못 끼워 처음부터 다시 잠갔어요. 소파를 힐끗 보았습니다. 여자가 아직 자고 있었어요. 담요를 덮은 채. 깨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가 문손잡이를 급히 돌렸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신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쉴 새 없는 타자기 소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담배 연기가 천장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회색빛 연기가 환풍기 쪽으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편집장 헤네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의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배가 나와서 셔츠 단추 사이로 살이 비어져 나왔어요. 얼굴이 붉었습니다. 화가 나면 항상 그랬어요. 시가를 한 손에 들고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기자회견은? 헤네 씨가 책상을 계속 두드리며 물었어요.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어요. 조는 머뭇거리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헤네 씨가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의 앞에 내던지듯 탁 하고 펼쳤어요. 기자회견 취소됐어. 공주가 갑자기 아프다고. 헤네 씨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핏줄이 이마에 붉어졌어요. 조는 무심코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일면에 앤 공주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공식 초상화였어요. 티아라 왕관을 쓰고 화려한 새틴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유럽 친선 순방 중인 왕실 공주. 기사에는 급병으로 인해 로마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일면 헤드라인으로 쓰여 있었어요. 조가 신문 사진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이 커졌어요. 사진 속 이 얼굴 어디서 봤지?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거리에서 주워온 여자. 자기 집 소파 위 여자의 눈과 같은 결이었습니다. 같은 눈썹과 코, 같은 입술 모양. 조는 신문을 뚫어지게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사라진 공주. 왕실이 발칵 뒤집어졌겠지. 그런데 그 공주가 지금 내 아파트에 있어. 이건 특종이야. 아니, 세기의 특종이야. 조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헤네 씨에게 말했습니다. 특종 단독이면 얼마죠? 헤네 씨는 웃다가 조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났습니다. 헤네 씨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헤네 씨가 뚱뚱한 손가락으로 조를 가리켰습니다. 성공하면 5천 준다. 못하면 나한테 5,000달러. 성공하면 5,000달러를 받고 실패하면 500달러를 헤네 씨에게 내야 했어요. 내기였습니다. 조에게 500달러는 큰 돈이었어요. 한 달치 월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는 돈보다 못한다는 말이 거슬렸습니다. 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 지켜요. 조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어요. 길가의 공중전화 부스로 뛰어갔습니다. 수화기는 차가웠습니다. 거리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조는 동전을 넣고 빠르게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카메라 들고 내 집으로 와. 큰 건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어빙이 물었어요. 또 공짜로 해달라고. 조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야. 설명은 나중에 할게. 전화를 끊자마자 조는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지금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그 여자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서둘러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텅 빈 방의 정적이 느껴졌어요.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물컵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마셨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파에는 담요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는 담요를 들쳐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젠장. 조가 중얼거렸습니다. 모자를 집어들었어요. 5,000달러가 날아갔어. 아니, 그보다 더 큰 게 날아갔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공주를 찾아야 했어요. 어빙이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빙 레도비치, 조의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사진기자였어요. 30대 중반의 유쾌한 남자. 항상 농담을 하고 다녔지만 카메라 실력은 최고였습니다. 손에 카메라와 특수 라이터를 들고 있었어요. 라이터처럼 보이지만 안에 작은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빙의 발명품이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어빙이 물었습니다. 조가 대답했어요. 늦었어. 그녀가 나갔어. 어빙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누가? 앤 공주야. 어제 내 집 소파에서 잤어. 그리고 사라졌어. 어빙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그 앤 공주. 유럽 왕실? 지금 장난해? 조는 걸으며 말했습니다. 스페인 계단부터 가자. 서둘러. 두 사람이 아파트를 나서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로마의 정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 왕실에서 도망친 공주가 있었습니다. 5,000달러짜리 특종을 찾아서. 조는 뛰어가면서 생각했어요. 공주를 찾으면 어떻게 하지? 접근해서 신뢰를 얻어야 해. 그리고 인터뷰를 따내자. 5,000달러면 밀린 월세의 빚까지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흥분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스페인 계단을 향해. 3장. 자유의 맛. 스페인 계단이 정오의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135개의 대리석 계단이 트리니타 데이 몬티 성당까지 부채꼴로 펼쳐져 올라갔습니다. 계단 양옆으로 진달래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관광객들이 계단 곳곳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그냥 햇볕을 쬐며 졸고 있었습니다. 앤이 계단 중간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딸기맛 젤라또 콘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아이스크림이 햇살에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앤은 혀끝으로 젤라또를 핥았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생전 처음 혼자 산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궁전에서는 시녀가 접시에 담아 가져다주는 디저트만 먹었습니다. 직접 가게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주문하고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 지불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거스름 돈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가씨. 앤은 공주님이 아니라 아가씨라는 그 말이 기뻤습니다. 앤은 젤라또를 핥으며 여유롭게 로마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경호원도 없고 일정표도 없고 백작부인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였습니다. 조와 어빙이 계단 아래에서 숨을 헐떡이며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트레비 분수에도 없었고 콜로세움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이 스페인 계단이었습니다. 조가 계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시선이 계단을 훑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간쯤에서 멈추었습니다. 젤라또를 먹고 있는 젊은 여자. 어젯밤 자기 아파트 소파에서 잠든 그 얼굴이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공주의 초상화와 똑같은 얼굴. 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행이다, 찾았어. 어빙이 속삭였습니다. 찾았어? 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분홍색 젤라또. 어빙이 라이터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먼저 갈까? 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갈게. 너는 멀리서 지켜봐. 자연스럽게 해야 해. 조는 셔츠 단추를 고쳐 잠그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마치 우연히 산책하다 마주친 것처럼. 앤 옆에 다다랐을 때 조가 멈추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가 놀란 척 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났네요. 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조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요? 조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어젯밤 벤치에서 잠들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볼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어제 그 사람이에요? 조가 웃었습니다. 네, 저예요. 집에 잘 가셨어요? 어젯밤에 많이 취하신 것 같던데. 애는 취한 게 아니라 약 기운이었다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연이에요. 저도 산책하러 나왔다가. 로마에서는 스페인 계단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조는 앤 옆에 가까이 앉았습니다. 앤이 약간 몸을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가 젤라또를 가리켰습니다. 맛있어요? 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딸기 맛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조가 웃었습니다. 로마 젤라또는 세계 최고죠. 여행 중이세요? 네, 뭐 그런 셈이에요. 앤이 살짝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혼자요? 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혼자요. 조는 이때다 싶어 바로 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로마 구경 안내해 드릴까요? 저도 오늘 쉬는 날이에요. 이 도시를 꽤 잘 알아요. 앤은 망설였습니다. 어젯밤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낯선 남자를 따라가도 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차피 오늘 하루뿐인 자유잖아. 내일이면 다시 돌아가야 해. 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묻지 마세요. 저도 당신 이름 안 물을게요. 조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앤 공주. 유럽 왕실의 왕위 계승자. 무엇보다 5,000달러짜리 특종. 좋아요. 그럼 뭐라고 부르죠? 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냐라고 불러주세요. 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조예요. 조 브래들리. 미국에서 온 사업가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자라고 하면 경계할 테니까요. 앤이 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조. 조는 앤을 제일 먼저 로마의 재래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캄포데 피오리 광장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가판대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과일, 채소, 생선, 치즈 가게. 많은 상인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싱싱한 토마토, 오늘 잡은 생선, 최고급 파르미지아노.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시장에 가득했어요. 애는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궁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건물들 위로 촘촘하게 빨랫줄에 널린 옷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고양이가 생선 가판대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할머니들이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삶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비린내, 과일향, 마늘 냄새, 오래된 거리의 냄새. 평범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일상이었습니다. 애니 과일 가판대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탐스러운 빨간 사과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사과 껍질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애니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코에 가져가 향기를 맡았습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얼마예요?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3개에 50리라요, 아가씨. 애니 웃으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동전을 꺼내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직접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궁전에서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알아서 처리되었습니다. 상인이 사과 3개를 종이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작은 자두를 하나 더 얹어주었습니다. 서비스예요, 아가씨. 예쁘니까. 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해요. 조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과 하나에 저렇게 기뻐하다니.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공주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원래 저런 사람인 걸까요? 신발 가게 앞에서 앤이 멈추었습니다. 가게 앞에 여러 종류의 신발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이힐, 샌들, 단화. 앤의 시선이 굽 낮은 가죽 단화에 머물렀습니다. 갈색 가죽에 작은 리본이 달린 단순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앤이 조를 돌아보았습니다. 저거 신어봐도 될까요? 조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마음에 드는 거 신어보세요. 앤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하이힐을 벗었습니다. 발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점원이 단화를 가져왔습니다. 앤이 발을 넣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일어서서 몇 걸음 걸어보았습니다. 발이 편했습니다. 하이힐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앤이 제자리에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몸이 새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앤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거 살래요. 또다시 직접 지갑을 열어 돈을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점원이 하이힐을 상자에 담아주었습니다. 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됐어요. 이 신발 신고 갈게요. 점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발끝으로 돌바닥을 톡톡 찼습니다. 생전 처음 자신이 고르고 자신이 산 신발이었습니다. 또다시 거리를 걷다가 앤이 이발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오래된 간판에 마리오 이발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남자가 머리를 깎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발사가 가위를 능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앤이 창문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조가 물었습니다. 왜요?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어요? 앤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머리 잘라보고 싶어요. 조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머리를요? 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도 머리를 짧게 잘라본 적 없어요. 언제나 궁전에서 남들이 정해준 스타일만 했어요. 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머리를 자른다니, 그것도 평범한 로마의 이발소에서. 이건 엄청난 기사거리였습니다.
어빙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라이터 카메라로 몰래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들어가 보죠. 앤이 이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딸랑거렸습니다. 안에는 포마드 냄새와 비누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이탈리아 민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벽에는 옛날 영화 배우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발사 마리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의 남자였습니다.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젊은 여자 손님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가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앤이 이발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머리를 잘라주세요. 마리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앤의 긴 머리카락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갈색 머리였습니다. 윤기가 흐르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머리를 자르시겠다고요? 정말이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짧게요. 목덜미가 시원하게. 마리오는 놀란 눈으로 조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가씨가 원하시는 거예요. 마리오가 한숨을 쉬며 앤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케이프를 두르고 머리카락을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앤이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머리의 공주. 곧 사라질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오가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앤은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잘라주세요. 첫 번째 가닥이 잘려나갔습니다. 싹둑. 갈색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깜짝 놀란 마리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앤이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웃음이 나요. 계속해 주세요. 가위가 움직였습니다. 싹둑, 싹둑. 긴 머리카락이 하나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울 속 모습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앤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길이를 다듬고 목덜미의 잔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이발사 마리오가 케이프를 벗겨주며 말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가씨, 어때요? 앤이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엄한 공주는 사라지고 발랄하고 귀여운 단발머리에 20대 여자가 있었어요. 목선이 드러나고 귀가 보였습니다. 이마가 시원하게 열렸습니다. 어깨가 홀가분해졌습니다. 앤이 손으로 목덜미를 만졌습니다. 손끝에 짧은 머리카락이 느껴졌습니다. 뒷목에 바람이 닿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와, 이렇게 가벼운 건 처음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마리오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 어울려요, 아가씨. 정말 예뻐요. 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공주가 아니라 옆집 아가씨 같았습니다. 앤은 목을 좌우로 돌리며 감탄했습니다. 앤의 단발머리가 찰랑거렸습니다. 조, 이것 봐요. 목덜미에 바람이 닿아요. 이렇게 가벼운 건 처음이에요. 조가 웃었습니다. 진짜 잘 어울려요. 두 사람은 노천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잠시 쉬었습니다. 포도 넝쿨이 머리 위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어요. 앤은 작은 에스프레소 잔을 들고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지나가는 각양각색의 사람들, 베스파 오토바이, 비둘기떼. 모든 것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너무 써요. 이 쓴 걸 왜 마시죠? 조는 웃으며 테이블 위에 설탕 그릇을 앤에게 밀었습니다.
설탕을 더 많이 넣어요. 그는 무릎 위에 작은 수첩을 펴고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발소에서 머리 자름, 시장에서 신발 삼, 딸기맛 젤라또.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단독 기사거리들이었습니다. 5,000달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빙이었습니다.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척 걸어왔습니다. 어이, 조, 여기서 뭐해? 조가 일어서며 어빙을 맞았습니다. 어빙. 마침 잘 됐다. 아니야 씨, 여기는 제 친구 어빙이에요. 어빙이 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빙 라도비치예요. 앤이 악수했습니다. 아냐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어빙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특이하게 생긴 라이터였습니다. 보통 라이터보다 두껍고 앞면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어빙의 비밀 카메라였습니다. 딸깍. 라이터에 불이 붙었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앤의 사진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앤이 라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라이터 특이하네요. 어디서 산 거예요? 어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탈리아 기념품이에요. 로마에서 샀어요. 예쁘죠? 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는 수첩을 덮고 앤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아래서 앤의 짧은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며 빛났습니다. 이제 설탕을 많이 넣어서 달아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웃는 얼굴. 처음엔 돈만 생각했습니다. 5,000달러. 빚을 갚고 집세를 내고 한동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돈. 하지만 앤이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눈치 빠른 어빙이 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사장. 흔들리는 마음. 일행은 트레비 분수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크 양식의 거대한 조각상들이 물보라 사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신 넵투누스가 조개 껍데기 모양의 마차 위에 서 있었고 양옆에 트리톤들이 말을 끌고 있었습니다. 분수의 물줄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물 한 개가 햇살에 반사되어 무지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관광객들이 분수 앞에 모여 동전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동전을 들고 왼쪽 어깨 너머로 던졌습니다. 찰랑, 첨벙. 동전들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앤이 분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시원했어요. 앤이 동전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동전을 왜 던져요? 조가 옆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다시 오게 해준대요. 여기서 동전을 던지면 로마에 다시 돌아온다는 전설이 있어요. 앤이 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돌아온다고요? 네. 동전 하나를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오고 2개를 던지면 사랑을 찾고 3개를 던지면 결혼한다나 뭐라나. 앤의 눈빛이 다시 깊어졌습니다. 로마에 다시 온다고. 정말 다시 이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또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이 거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동전 하나에 그런 소원을 담기엔 너무 큰 바람이었습니다. 앤이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구리 동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왼쪽 어깨 너머로 가져갔습니다. 동전을 던지자 작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퐁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앤의 구리 동전은 수많은 동전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조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앤이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앤이 눈을 뜨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조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행은 콜로세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원형 경기장의 폐허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앤은 숨을 멈추고 고대의 유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국에도 유적은 많았지만 이런 것은 없었어요. 1000년 넘게 서 있는 돌기둥들, 반쯤 무너진 벽, 풀이 자란 계단,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아치들, 끝없이 이어지는 석조벽. 앤이 돌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거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돌 표면을 쓸어내렸습니다. 앤이 중얼거렸습니다. 차갑네요. 조가 한 발 물러서서 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앤이 느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고 울고 죽었을까요? 이 돌들이 다 기억하고 있겠죠. 조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역사책으로만 배웠는데 직접 보면 다르죠. 앤이 한 발 한 발 오래된 돌계단을 올랐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섰습니다. 조는 뒤따라가다 멈추었습니다. 앤이 홀로 그 풍경을 바라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앤의 뒷모습이 석양빛에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짧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스커트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로마의 지붕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기와 지붕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조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다. 그저 5,000달러짜리 기삿거리가 아니다. 그녀는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조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어요. 앤이 돌아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올라와요, 조. 여기 전망이 정말 좋아요. 조가 계단을 올라가서 앤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로마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둘의 어깨가 스쳤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이동한 곳은 산타 마리아 인 코스메딘 성당이었습니다. 그곳에 오래된 석조 건물의 현관벽에 둥근 석상이 박혀 있었습니다. 진실의 입, 보카 델라 베리타. 사람 얼굴 모양의 돌 원반이었습니다. 눈, 코, 그리고 크게 벌린 입. 그 입안은 어둡고 깊었습니다. 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석상 앞에 서서 입안에 손을 넣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가 설명했습니다. 진실의 입이에요. 거짓말쟁이가 손을 넣으면 물린다는 전설이 있어요. 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요? 무섭네요. 전설이에요. 옛날에 여자들이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면 여기서 시험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앤이 석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벌린 입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해볼래요. 앤이 석상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천천히 손을 입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어둠 속으로 손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앤이 손을 빼며 안도했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휴, 살았다. 조가 말했습니다. 제 차례네요. 조가 석상 앞에 섰습니다. 손을 천천히 입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앤이 지켜보았습니다. 갑자기 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으악! 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물렸어. 물렸어. 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의 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당겼습니다. 조, 괜찮아요? 조. 조가 팔을 확 빼냈습니다. 빈 소매가 펄럭거렸습니다. 앤이 더 놀랐습니다. 조는 손목까지 셔츠 소매 안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앤이 조를 노려보았습니다. 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앤이 조의 팔을 때렸습니다. 나빠요. 정말 나빠요.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물린 줄 알았어요. 조가 웃으며 소매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멀쩡한 손이었습니다. 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웃음이 멈추고 전기 같은 느낌이 지나갔어요. 앤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앤이 거리를 돌아보니 베스파 스쿠터가 여러 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늘색 차체에 은색 핸들. 1950년대 이탈리아의 상징 같은 스쿠터였습니다. 앤이 눈을 빛냈습니다. 저걸 타면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나 저거 타보고 싶어요. 조가 물었습니다. 운전할 줄 알아요? 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배우면 되잖아요. 내가 해볼래요. 조가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대담하시네요. 스쿠터 빌려올게요. 그가 근처 대여점에서 스쿠터를 빌려왔습니다. 앤이 앞에 앉아서 핸들을 잡았습니다. 조는 뒤에 탔습니다. 조가 앤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른쪽 손잡이를 돌리면 속도가 올라가요. 살살 돌려야 해요. 왼쪽이 브레이크. 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출발할게요. 스쿠터가 덜컥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앤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가속을 너무 세게 돌렸습니다. 둘을 태운 스쿠터가 갑자기 빠르게 튀어나갔습니다. 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 어머. 조가 뒤에서 앤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천천히요. 스쿠터가 좁은 골목을 달렸습니다. 앤의 운전은 위험천만했습니다. 핸들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스쿠터가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행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아슬아슬하게 스쳐갔습니다. 사과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앤이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스쿠터가 옆으로 기울며 회전했어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앤의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뒤에 앉은 조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섭지만 재밌어요. 그때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호각을 크게 불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멈추세요. 앤이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쿠터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추었습니다. 결국 둘은 작은 경찰서에 왔습니다. 타자기 치는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가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답답한 공기였습니다. 앤은 의자 끝에 앉아 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불안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기서 신분이 밝혀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순식간에 왕실에서 사람들이 달려올 거예요. 자유의 하루가 끝나버릴 것입니다. 경찰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이요? 앤이 입을 열려는 순간 조가 경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요, 경관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경찰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앤에게 들리지 않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미국 신문사 소속이에요. 친구를 데리고 시내 구경을 하려다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저 친구가 초보 운전이라서요.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조를 훑었습니다. 조의 얼굴을, 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경찰은 작게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신분증 있어요? 조가 지갑을 꺼내 기자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이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엔 조심하세요. 로마 거리에서 그렇게 운전하면 큰일 나요. 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세요.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애는 안도하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으로 목덜미를 쓸어내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군요. 심장이 막 뛰어요. 조는 앤의 환한 웃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하는 그녀의 표정이 너무 밝았습니다. 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는데요. 공주님이 경찰서에서 잡히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앤이 다시 방긋 웃었습니다. 그녀는 조가 공주님이라고 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지붕들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앤은 잠깐 멈춰서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어딘가에서 흘러왔습니다. 마늘과 토마토, 올리브유의 향기. 앤이 손끝으로 짧은 머리카락 끝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빨라요. 조가 손목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6시가 넘었습니다. 조는 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짧은 머리, 빛나는 눈, 웃는 입술.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공주님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앤의 얼굴에도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조가 물었습니다. 이제 저녁 먹으러 갈까요? 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군데에 더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요? 앤이 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강가에서 계속 음악 소리가 들려요. 뭐가 있는지 가보고 싶어요. 조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기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코디언도 섞여 있었습니다. 티베르 강 쪽이었습니다. 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쪽으로 가보죠. 두 사람이 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장. 강 위의 파티.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물결이 찰랑거릴 때마다 주황빛이 수면 위에서 일렁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강변의 플라타너스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저 멀리 바티칸의 둥근 돔이 노을빛에 물들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앤과 조가 테벨의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로마를 누볐지만 앤의 발걸음에는 피로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스페인 계단에서 먹은 딸기 젤라또의 달콤함, 시장에서 맡았던 과일 향기, 이발소에서 자른 머리카락의 가벼움, 트레비 분수에 던진 동전의 작은 첨벙 소리, 베스파 핸들을 잡았을 때의 짜릿함, 모든 순간이 눈부셨습니다. 음악 선율이 강물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기타와 아코디언이 어우러진 이탈리아 민요였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저녁 공기 사이를 떠다녔습니다. 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조가 강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바지선에서 파티를 하나 봐요. 강 위에 큰 바지선이 떠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오래된 배였습니다. 갑판 위로 색색깔 등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등불들이 물결 위에 비쳐 강물도 무지개처럼 빛났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음악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손뼉 치는 소리, 발 구르는 소리, 환호성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발해드린 아가씨 아니에요? 반가워요. 이발사 마리오였습니다. 콧수염을 기른 40대의 남자. 반가운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고, 목에는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마리오 씨, 이런 곳에서 또 만나네요. 앤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마리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춤을 추고 온 것 같았습니다. 짧은 머리가 정말 잘 어울려요. 낮보다 더 예뻐 보여요. 앤이 손으로 목덜미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짧은 머리카락 끝이 손가락 사이로 스쳤습니다. 고마워요. 아직도 목이 시원해요. 마리오가 강 쪽을 가리켰습니다. 바지선에서 기타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높은 음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강에서 파티가 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같이 가시죠. 조가 망설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이 시간에. 하지만 앤의 눈이 이미 빛나고 있었습니다. 등불빛이 반사되어 두 눈이 보석처럼 반짝거렸습니다. 파티요? 가봐요. 조는 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가죠. 바지선에 올랐습니다. 강물이 배 밑에서 찰랑거렸습니다. 앤이 균형을 잡으며 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의 팔뚝이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갑판 위에는 색색깔 등불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전선에 깨어진 작은 등불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춤추고 웃고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좁은 바지선 갑판 위에서 북적거렸습니다. 기타 치는 남자 옆에서 누군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코디언이 흥겨운 박자를 더했습니다. 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궁전의 연애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격식도 없었습니다. 예법도 없었습니다. 복장 규정도 좌석 배치도 인사 순서도 없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 옆에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부부가 젊은 연인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유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웃고 싶을 때 웃고, 춤추고 싶을 때 춤추고, 마시고 싶을 때 마셨습니다. 누군가 앤에게 와인 잔을 건넸습니다. 살집이 좋은 중년 여자였습니다.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한 잔 마셔요, 아가씨. 앤은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유리잔 안에서 진한 붉은색 와인이 출렁거렸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약간 떫은 맛이었습니다. 와인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뱃속에서 불이 지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오가 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곡 추시겠어요? 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궁정에서 배운 춤은 파트너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정해진 스텝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왈츠, 폴카, 미뉴에트, 발끝의 각도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규칙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동작으로 춤추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춤을 추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앤이 마리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궁정 무도회의 격식 있는 춤이 아니었습니다.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고 몸을 흔드는 자유로운 춤이었습니다. 스커트 자락이 휘날렸습니다. 짧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쳐갔습니다. 와인의 열기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음악이 빨라졌습니다. 앤의 발도 빨라졌습니다. 돌고 뛰고 멈추고 다시 돌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손뼉 소리가 음악과 어우러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진짜 로마 여자 같아요. 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오늘 밤만은 나도 로마 여자예요. 등불 아래서 앤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볼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음악이 빨라지면 더 빠르게, 느려지면 더 부드럽게. 몸을 음악에 맡겼어요. 존은 바지선 한쪽 난간에 기대어 서서 앤을 바라보았습니다. 등불 아래서 춤추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 바람에 날리는 짧은 머리, 가볍게 움직이는 몸짓, 휘날리는 스커트 자락,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한 여자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스페인 계단에서 젤라또를 학던 그녀를 봤을 때, 이발소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웃던 그녀를 봤을 때, 진실의 입 앞에서 자기 장난에 놀라 소매를 움켜쥐던 그녀를 느꼈을 때, 어빙이 조에게 다가왔습니다. 라이터 카메라를 주머니에서 꺼내 슬쩍 사진을 찍었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어빙이 속삭였습니다. 특종감이야. 이 사진만으로도 대박이야. 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앤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빙이 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친구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 눈빛이 흔들리는 모습. 어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바지선이 크게 흔들리고 음악이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검은 양복의 덩치 큰 남자들이 강변에서 바지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딱딱한 표정, 날카로운 눈빛, 어깨가 넓고 동작이 군인처럼 정확했습니다. 왕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앤에게 다가갔습니다. 파티 참석자들 사이를 밀치며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경호원이 앤 앞에 멈추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공주님, 돌아가셔야 합니다. 앤이 얼어붙었습니다. 파티의 웅성거림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앤에게 쏠렸습니다. 공주, 공주라고.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조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앤과 경호원 사이에 섰습니다. 이 아가씨가 무슨 공주예요? 제 친구인데요. 경호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키시오. 경호원이 앤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조가 그 손을 막았습니다. 경호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오가 달려왔습니다. 다른 파티 참석자들도 경호원들을 막아섰습니다. 살집 좋은 여자가 와인병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가씨를 괴롭힌다. 주먹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지선 위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등불 하나가 땅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갑판 위에 흩어졌습니다. 와인병이 굴러다녔습니다.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여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사람들을 밀치며 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앤은 혼란 속에서 바닥을 보았습니다.
바닥에 기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누군가 연주하던 기타였습니다. 나무 몸통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밟은 것 같았습니다. 애는 기타를 집어들었습니다. 목 부분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경호원의 등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기타가 나무 토막처럼 부서졌습니다. 울림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이 끊어져 허공에서 튕겼습니다.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경호원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앤 자신도 자기가 한 행동에 놀랐습니다. 손에 기타 목 부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조가 앤의 손목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도망쳐요. 두 사람이 경호원들을 피해서 바지선 반대편으로 달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뛰었습니다. 갑판 끝에 다다르자 난간 너머로 어두운 강물이 보였습니다. 조가 소리쳤습니다. 뛰어요. 두 사람이 난간을 넘어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6장 처음과 마지막 입맞춤. 바지선 뒤는 강물이 깊지 않았습니다. 물가로 빠져나온 조와 앤은 다시 강변을 따라 달렸습니다. 젖은 옷이 무겁게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신발 안에서 물이 찌꺽거렸습니다. 옷에서 강물 냄새가 났습니다. 비린내와 풀 냄새가 섞인 냄새. 뒤에서 경호원들이 계속 쫓아왔습니다. 바지선에서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강에 뛰어들었나 봅니다. 따라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었습니다. 이끼가 낀 강변의 돌길은 미끄러웠습니다. 나무 뿌리가 발밑에서 툭툭 걸렸습니다. 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이힐 대신 단화를 신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낮에 시장에서 산 굽낮은 갈색 가죽 단화. 그때는 그냥 편해서 샀습니다. 덕분에 지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조가 앞장서서 달리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강가에 놓인 낡은 나무판에서 미끄러져 균형을 잃었습니다. 팔을 휘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대로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첨벙.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얀 물보라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 그런데 물이 깊은지 강물 위로 조의 머리가 보였다 사라졌습니다. 조의 팔이 허우적거렸습니다. 물을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다시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앤의 스커트가 다리를 휘감았지만 열심히 헤엄졌어요.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민 앤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조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물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앤이 힘껏 헤엄쳐 조에게 다가갔습니다. 팔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조에게 도착했습니다. 그의 재킷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잡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강가의 돌계단으로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새서 몇 번이나 밀려났습니다. 한 팔로 헤엄치고 한 팔로 조를 붙잡았습니다. 앤의 팔이 저려왔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조를 놓지 않았습니다. 겨우 계단에 도착했습니다. 이끼 낀 돌계단이었습니다. 돌틈에 손가락을 걸고 기어 올랐어요. 올라와서 계단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강물이 옷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달빛이 수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강물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찰랑찰랑. 물결이 돌계단을 핥았습니다. 멀리서 바지선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의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조가 물을 뱉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뛰어들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같이 뛰어들면 위험해요. 앤이 대답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몰라요. 그냥 뛰어들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조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어요. 조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조의 웃음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에 비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조가 앤의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이마에 붙은 머리카락이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손가락이 앤의 볼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앤의 손이 조의 팔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젖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조의 팔뚝을 감쌌습니다. 말없이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섞였습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앤이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차가운 강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입맞춤. 젖은 입술이었습니다. 차갑지만 뜨거웠습니다. 짧았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귓가에서 일렁거렸습니다. 찰랑 찰랑.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앤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볼이 붉어졌습니다. 조도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취재도 5,000달러도 공주라는 신분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강가에 앉아있는 두 사람. 두 사람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히터 앞에 앉아 젖은 옷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철망 앞에서 빨간 열선이 빛났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열기가 얼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옷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조가 뜨거운 커피를 건넸습니다. 앤이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감쌌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앤 공주가 실종되었습니다. 왕실에서는 공주의 건강 문제로 인한 잠적이라고 발표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당국은 공주의 행방을 추적 중이며 앤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히터가 딸깍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라디오에서 다른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듣지 않았습니다. 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해요. 조가 물었습니다. 지금요? 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돌아가야 해요. 조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있으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도 알았습니다. 이 하루는 끝나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이 정해진 하루였습니다. 공주는 궁전으로 돌아가야 하고 기자는 신문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데려다 줄게요. 새벽빛이 로마 거리를 물들였습니다. 하늘이 보랏빛에서 분홍빛으로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조의 낡은 차가 대사관 근처 골목에 멈추었습니다. 오래된 피아트였습니다. 엔진을 끈 차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앤이 고요한 목소리로 말하고 조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강물에 젖어 형태가 흐트러진 머리카락, 피곤해 보이는 눈, 하지만 한없이 따뜻한 눈빛. 조도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이 다시 입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고 더 애틋했습니다. 눈물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영원한 이별의 키스. 조의 손이 앤의 볼을 감쌌습니다. 앤의 손이 조의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덜컹.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골목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떠나지 못할 것 같아서. 새벽빛 속으로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짧은 머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스커트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조는 텅 빈 차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앤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앤의 입술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조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새벽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로마의 지붕들이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둘기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어딘가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7장. 그 사진은 추억이야. 신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릉따릉 울리는 전화벨. 탁탁탁 타자기 자판 두드리는 소리.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원고를 두고 언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천장 근처에서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회색빛 연기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사이를 느릿느릿 떠다녔습니다. 조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조가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타자기에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하얀 백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자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검지를 자판 위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강물 속에서 잡았던 앤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따뜻함.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 이마에 붙어있던 검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 속의 입맞춤. 파랗게 질린 입술이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던 그 순간. 차 안에서의 마지막 키스. 그녀가 골목으로 사라지던 뒷모습. 한 번도 돌아보지 않던 그 모습. 점점 작아지다 사라진 그림자. 타자기 앞에 백지가 그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쓴다는 건가? 공주의 비밀 하룻밤. 단독 특종. 그런 제목을 달아야 하는가? 그녀의 웃음을, 눈물을, 입맞춤을 활자로 찍어내야 하는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기사로. 그녀를 팔아야 하는가? 타자기 자판 위에 올려놓은 손이 무거웠습니다.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헤네시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들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브래들리, 원고 어디 있어? 대서특 필감이라며. 편집장의 큰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주변 기자들 몇 명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못 썼습니다. 헤네시가 웃음기를 거두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어젯밤 공주랑 같이 있었으면서 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집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실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 못 쓰겠습니다. 헤네시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출렁이며 커피가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뭐라고? 조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졌어요. 500달러 드릴게요. 그리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책상들 사이를 지나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헤네시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브래들리, 브래들리, 미쳤어? 하지만 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어빙이 벽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필름이 든 묵직한 갈색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조, 여기 사진 있어. 어빙이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스페인 계단, 이발소, 베스파, 바지선 파티. 전부 다 있어. 완벽해. 이것만 팔아도 대박이야. 특종이야, 특종. 조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갈색 봉투. 그 안에 어제의 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앤. 웃는 앤. 젤라토를 먹는 앤.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행복해하던 얼굴. 머리를 자르는 앤. 거울을 보며 신기해하던 눈빛. 춤추는 앤. 등불 아래서 빛나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사각형 종이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조가 말했습니다. 팔지 말자. 어빙이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가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진들 그녀에게 돌려주자. 추억으로. 한참을 조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어빙이 한숨을 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다면. 나도 동의해. 대사관 연회장은 이번에는 기자회견장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무대가 설치되고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벽면에 각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깃발들이 에어컨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삼각대 위에 올려진 대형 카메라. 손에 든 소형 카메라. 노트와 펜을 든 기자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앤 공주가 무대 위에 등장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번쩍, 번쩍. 눈이 부셨습니다. 하얀 섬광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은빛 왕관. 조명 아래서 반짝거렸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크림색 실크 드레스. 보석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공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들어 올린 채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한 자세와 인형처럼 완벽한 미소. 조는 기자들 사이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앤이 아니었습니다. 젤라토를 핥으며 웃던 여자, 베스파를 타고 소리치던 여자, 강물에 뛰어들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공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머리카락이 귀 뒤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어제의 흔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주님, 건강은 회복되셨습니까? 로마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앤이 또렷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눈이 어딘가를 향했습니다. 로마는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죠. 로마는 제가 방문한 도시 중 가장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녀의 눈이 기자석 어딘가를 스쳤습니다. 조가 노트를 손에 든 채 기자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그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가 노트를 꽉 쥐었습니다. 펜끝이 종이를 누르다 멈추었습니다. 작은 점이 맺혔습니다. 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로 담담히 물었습니다. 공주님,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질문. 조가 물은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애는 알고 있었겠지요. 애는 조를 향해 시선을 두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제 의무를 잊지 않겠습니다. 평범하고 공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공주로서의 대답. 하지만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합니다. 내 자리로, 내 의무로.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펜을 내렸습니다. 노트를 접었습니다. 악수 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줄을 서서 공주와 악수했습니다. 조는 일부러 줄의 마지막에 섰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그녀를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앤이 한 명씩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완벽한 미소, 완벽한 인사,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의 차례가 왔습니다. 앤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유지하며 손을 내밀었고 하얀 실크 장갑을 낀 손이 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차가운 감촉이었습니다. 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 앤이 역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요. 다시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이 그 시선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 전하지 못하는 것들. 손이 떨어졌습니다. 장갑 낀 손이 조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앤이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미소, 같은 악수. 어빙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공주님,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가 묵직한 갈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앤이 손이 봉투 입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앤의 하루를 담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계단에서 분홍빛 젤라또를 먹는 행복한 얼굴, 이발소에서 거울을 보며 웃는 표정, 베스파를 타는 모습, 바지선 등불 아래서 춤추며 스커트 자락이 휘날리는 모습. 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배운 것. 대신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녀가 무대 뒤로 물러났습니다. 붉은 카펫 위로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는 자리에 서서 앤이 사라진 금박 장식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앤은 다시 공주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8장. 혼자 걸어가다. 조가 천천히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텅 빈 홀에 울렸습니다. 대리석 기둥 사이로 울렸습니다. 수정 샹들리에가 머리 위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어제까지는 의미 없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기둥, 금박 장식, 수정 샹들리에. 이곳이 그녀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마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황금빛 햇살. 눈을 찡그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코발트빛 하늘. 어제와 똑같은 하늘.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하늘.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제 앤과 함께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같은 골목과 풍경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스페인 계단도 시장도 이발소도 그리고 거리를 지나가는 베스파 스쿠터도 조에게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조는 담배를 꺼내려다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진도 전부 돌려주었고 그저 기억만 남았습니다. 어빙이 어느새 옆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두 친구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빙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빙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는 것. 같은 시각, 대사관의 앤 공주의 침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방 안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레스 대신 간소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빙이 준 그 사진들. 앤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겨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바로 어제의 추억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두 사람 모두 카메라를 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앤 공주는 금세 눈물을 거두었어요. 공주는 우는 법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마라.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항상 미소 지어라. 약함을 보이지 마라. 앤은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고 닫았습니다. 딸깍. 그 소리와 함께 특별한 하루가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공주님, 다음 일정이요. 앤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깊이. 그리고 어깨를 폈습니다. 거울을 보며 얼굴을 점검했습니다. 눈가의 붉은 기운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눈밑을 살짝 눌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티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갑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시 공주로서의 삶으로. 조가 로마 거리를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트레비 분수의 물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어제 앤이 동전을 던졌던 그 분수. 앤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어빙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그녀가 없는 로마는 색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앤도 같은 하늘 아래 있을 것이었습니다. 같은 로마의 하늘. 하지만 서로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조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회색빛 연기가 주황빛 하늘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흩어지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단 하루의 자유와 찰나 같은 만남의 사랑, 그리고 평생의 기억 속에 그들의 로마는 영원했습니다. 지금까지 황혼 추억 극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